자, 일단은 여러분들이 보고 있는 시장이요. S&P 500도 사상 최고치고, 그 균등 방식의 RSP도 있죠. RSP. 적어드리면 RSP. 균등 방식. 500분율로 포함되어 있는 RSP 역시 똑같이 사상 최고치다. 근데 이제 뭐 아시겠지만 은근히 올라와서 물론 이제 폭은 차이가 있죠. 있습니다만 지금 사상 최고치가 커지고 있다고 좀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알게 모르게 시장은 점점 넓어지고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아, 좋은 거죠, 좋은 거. 보시고, 그 다음에 애플 차트인데요. 애플이 오늘로써 역시, 데스크로스가 확정이 됐습니다. 그러니까 맨 위에가 200일선, 그 다음이 50일선, 그 다음 주가로 역배열이 완성이 됐죠. 완성돼갖고, 물론 오늘 올라갑니다만, 이사님 혹시 역배열 된다 하면은 반등하는데 시간이 어느 정도 걸릴까요? 아무도 모르지만, 좀 걸리죠? 뭐, 한참 걸릴 것 같은데요, 저 모양은. 한참이요? 정모양이라서 한참 걸린다. 그러니까 한참이라고 하는 거는 이제 수개월, 이제 수개월. 지금 그 네. 앞전 그 지금 슬라이드에서 그 네. 앞전 슬라이드만 봐도 한 3개월 이상 걸렸잖아요. 그러니까 그렇죠. 역배열까지는 안 네, 됐지만 네. 그 위에 있는 이평선 작은, 저기 며칠 선이지? 녹색이 며칠 선이에요? 녹색이 51선. 51선이 꺾이고 난 이후에 이제 네. 돌아섰는데 3개월 네. 걸렸잖아요. 그렇죠. 그렇죠. 3개월 걸렸죠. 예. 예, 뭐, 저 모양만 봐도 3개월은 예, 걸리겠네요. 예. 그거 참고하시고 투자에 활용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오늘로써 데스크로스였다라고 보시면 되고요. 그 다음에 테슬라는 지금 맥스 들어 나오니까 고점 대비 하락폭을 보여주는 건데 현재 56.69%로 거의 2022년인가? 그때 나왔던 가장 큰 폭의 하락을 거의 뭐, 기록을 세웠고, 물론 이제 아직까지 좀 있습니다만, 점점 하락이 깊어지고 있다고 설명드리고, 제가 봤더니 거의 2년째 하락을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지금, 테슬라는. 그래서, 물론 이렇게까지 빠지겠냐마는, 사실은 그, 탑3에 드는, 그러니까 한 번, 첫 번째, 두 번째, 세 번째에 드는 고점들의 하락폭이다라고 좀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근데, 하락이 막 금방 무너지는 게 아닌데 되게 지리하게 좀 하락하지 않습니까? 오늘도 빠지고 있고. 그래서 아까 얘기했던 그 목표지표 하향들이 계속 나오다 보니까 뭐 반등이 못 하는 거죠. 그래서 오늘 하락하니까 이거 잘 보시면 좋을 것 같고 지금 어쨌거나 종합적으로 보게 되면 애플과 테슬라를 더 태우는 것은 문제가 있다라고 말씀드리니까 참고하시고 엔비디아도 마찬가지죠. 제가 오늘도 미주알 고지할 때 한 것도 큰 게 또 그거였거든요. 여러분들 지금은 뭐 좋다고 많이 매수하거나 나쁘니까 하락하나 또 매수하는 거 다 필요가 없기 때문에 지금은 조금씩 가만히 있고 오히려 많이 이익이 난 것은 조금 파는 게 좋지 않아 보인가 생각이 듭니다. 물론 물타기도 안 됩니다. 지금은 보시고 그다음에 이제 오늘 기사 중에서 가장 재미있게 본 게 이건데요. 지금 매그7이 변화가 있다는 건데 당연하죠. 아까 말씀하신 엔비디아, 메타 플랫폼스, 아마존, 마이크로소프트 요 네 가지가 그나마 강세를 보여주고 있는 매그4 옆에 있는 매그3는 뭐 지금 안 좋죠. 알파벳, 테슬라, 애플까지 안 좋아진 그 모습 보여주고 있는데 한번 보게 되면요. 차트를 보면 조금 더 이해가 됩니다. 테슬라 보시게 되면 거의 2년째 하락을 이어가고 있죠. 고점 대비. 물론 잠깐 반등이 있었지만 계속 하락하고 있고 뭐 전에 보지 못했던 그런 약한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 게 테슬라였다고 보시면 될 것 같고 애플은 거의 1년째 갇혀 있다. 갇혀 있죠. 갇혀 있습니다. 이것도 재미없죠. 애플. 근데 지금 박스권 하단인데 이거를 뚫고 아까 봤던 것처럼 데스크로스에 겹쳐지면 애플도 쉽지 않아 보입니다. 쉽지 않아 보이죠? 박스 갇혀 있는 그런 모습이고 그 알파벳은 뭐냐? 알파벳은 2년 동안 이제 올라왔다. 이제 본전 오는 거죠. 이제 본전. 본전 약간 못 미쳤어. 그래서 이 아까 얘기했던 뭐 테슬라, 애플, 알파벳까지 정말 재미없는 그런 모습 보이다 보니까 월가에서 뭘 하는 거냐? 월가에서 이렇게 얘기하는 겁니다. 지금 보고 있는 매그7 매그7 빼고 매그6가 뭐냐면요. 아까 얘기했던 엔비디아, 메타, 마소, 아마존까지 한 매그4 더하기 코스코 112 포함시켜서 매그6죠. 어차피 매그니피센트라는 단어 자체가 아주 훌륭한 그런 뜻이거든요. 그러니까 뭐 굳이 뭐 꼭 뭐 애플이 포함될 필요도 없고 테스라가 필요 없을 수도 있으니까 이걸 추가하자는 거죠. 바꾸자는 거죠. 교체하자는 움직임이 있고 아니면 그냥 매그4로 가자. 엔비디아, 메타, 마소, 아마존으로 가자라는 의견도 있는데
법적인 것도 아니니까요. 이렇게 되는가 보다 생각하시면 좋을 것 같고, 어차피 만들어진 언어니까 다만 여기에 왜 가능하냐면, 여기에 보시면 우리가 옛날에 또 뭐 팡 같은 거는 보통 이제 그 심볼이 들어간 약자 아니었습니까? 근데 아시겠지만 지금은 그게 아니기 때문에 충분히 바꿀 수 있을 것 같다. 그래서 코스트코 112가 후보군에 있으니까 그거 좀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재미를 보시면 좋은데 그만큼 매그4 대 매그3에 대한 그 격차가 커지고 있다 정도 파악하시고 아까 봤던 차트를 보시면서 물론 차트 분석을 하는 건 아니지만 약간의 지식을 진입하거나 빠져나올 때 유용하게 쓸 수 있으니까 간단히 참고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그리고 제가 이제 그 조금 오늘 계속 이사님 말씀하신 기사 찾아봤는데 약간 물론 이제 옵션에 대한 부분도 있죠. 그것도 있는데 약간 느낌이 시장에 변화가 약간 있는 것 같아요. 변화가. 한번 같이 보실 건데 제가 본 건 방금 조사한 겁니다. 딱 보게 이런 겁니다. 보게 되면 지금 S&P 500은 올라가요. 계속 올라가는데 나스닥은 옆으로 갑니다. 옆으로. 의아하죠? 이 그림에 이렇게 만든 그림의 주요 원인이 뭘까요? 엔비디아 아니면 AI겠죠. 주력 지금 이끌었던. 예. 여러분들 제가 몇 번 말씀드렸지만 최근에 시장에 가장 좋은 조언들이 뭐냐면 엔비디아 좀 팔아서 이익을 챙기라는 얘기가 많아요, 되게. 제가 얘기했죠? 굉장히 그런 내용이 많고 좀 안전하게 해보자. 다만 팔지는 말라 하지만 대부분 다 조금 팔아서 이익을 챙긴 다음에 가져가자는 얘기 많았거든요. 그걸 약간 보여주는 그림이어갖고 실제 지금 요 차이는 제가 볼 때는 그밖에 없는 것 같아요. 인공지능에 더 많이 포함된 게 아싸기니까 옆으로 기는 게 아닌가. SEO 좀 덜 하겠죠? 그래서 이런 그림 나와주고 있다는 거 보시면 좋을 것 같고 또 한 가지가 다음 그림인데 지금 100년 동안 나와주고 있는 그 기간 동안에 그 사상 최고치를 가는 종목에 대한 비중이 30%로 거의 100년 동안에 보면 탑 3다. 여기 하나, 여기 하나죠. 여기 두 개, 세 개. 코비드까지 포함하면 탑 4죠, 탑 4. 엄청나게 오랜 기간 나올 만한 법한 기록이 지금 나오고 있다. 딱 지금 무슨 얘기냐면 괜히 몰려 있다는 거죠. 몰려 있는데 몰려 있는 거에 그 다음 글이 뭐냐, 후유증이 뭐냐, 그게 빠지면 장 빠지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지금 엔비디아에 대한 경고 멘트가 아니고 조금씩 팔라고 하는 그런 조언들이 왜 나오는 거냐면 알게 모르게 조금씩 그 만약에 AI 주식이 약해지면 장이 조정받을 수 있다. 사실은 이익도 마찬가지. 금리가 빠지면 이익이 증가한다는 건 마찬가지. 그 금리가 빠진 거에 이익이 증가하는 거에 또 주인공이 누구냐? 또 엔비디아 포함한 그런 또 주식들이거든요. 근데 여러분 아시겠지만 첫 번째 지금 금리 인하가 좀 흔들리고 있죠. 금리 안 한다는 게 아니고 금리 인하 숫자가 줄지 않았습니까? 그럼 아시겠지만 금리 인하 줄게 되면 그동안 금리 인하를 많이 예상했던 주요 아비들이 금리 인하를 이유로 해서 지금 EPS 올리기 쉽지 않은 모습을 보여주기 때문에 이것 또 한 가지 약간의 좀 흔들릴 모습이 나오고 있다. 이거 보시면 좋을 것 같고 그래서 나오는 기사가 뭐냐면 이런 거죠. 엔비디아가 무조건 최선호 주식이 아닐 수 있다. 더 이상. 예. 제가 보기에도 그래요. 어차피 슈마컴도 있고 있지만 사실은 뭐 그 엔비디아 성과를 또 앞서는 기업들이 굉장히 많거든요. 물론 AI 주식 중에서는 뭐 1등이지만 근데 점점 비싸니까 사실 포머들이 주식을 사고 있지만 언제까지 사겠습니까? 그러니까 아예 그냥 다른 AI 주식 사는 게 아닌가 싶어서 이런 기사가 많다. 그래서 보게 되면 쭉 나와주고 있는데 물론 여러분들이 손이 안 차겠지만 자꾸 이런 식으로 기사를 쓰고 있다는 거. 왜냐면 전부 다 살 수는 없거든요. 사면 좋지만 아무리 0.1 사보자 한 주 사보자 해도 쉽지 않아 보이는 상황이 있다고 보시면 좋을 것 같고 그다음에 올라왔던 기사가 요거에 좀 제가 눈에 띄었는데 이겁니다. 야디니 박사가 한 얘기인데 지금 엔비디아가 과거 시스코와 자꾸 비교하는데 보통 어떤 얘기 하는 거냐면요. 시스코만큼 비싸지 않다는 얘기 하는 거죠. 비싸지 않다. 충분히 지금 밸류가 정당하다는 얘기 하는 건데 이분은 반대로 보게 되면 비싸지 않지만 싸지도 않다라는 말. 예. 그 끝에 또 그러니까 충분히 시장에서는 시스코에 비교하면 비싸지 않지만 다른 요타 종목과 비교하면 싸지도 않다는 거예요. 그죠? 맞죠? 그 말도 맞는 거죠. 두 번째 뭐냐면 시스코가 무너질 때 확 무너졌듯이 엔비디아도 물론 이제 확 무너지지 않겠지만 언젠가 막 갑자기 경쟁 업체가 나오고 그 다음에 만약에 메타플랫폼스 마크 주커버가 H100을 좀 덜 산다든지 이런 모습이 나오면 어 그렇죠. 하락할 수 있고, 물론 이제 그런 것들이 기사가 되면, 어찌 고점 찍고 내려오는 모습이 나올 거기 때문에, 그런까지 우려하면, 예,
완벽하게 크래시가 안 될 거라는 것은 약간 무리가 아닌가 리포트가 나와서 어쨌거나 보면 엔비디아에 대한 같은 기사가 뭐냐면 어떤 쪽은 1,000달러 이상 올리고 있는 것도 있지만 반대편에는 조금씩 줄여보자. 혹은 이런 것도 있다. 기사가 나와서 약간의 비등비등한 모습 보여줘갖고 어떤 시장에서 보고 있는 엔비디아에 대한 어떤 그 의견들이 약간 엇갈리는 모습이 나온 게 아닌가 싶어서 그게 시작으로서 약간 의견이 엇갈리면서 한쪽으로 기울거든요. 그래서 주의하시면 좋을 것 같고, 물론 3월 18일 나오고 있는, 그 뭐죠? GTC 있지 않습니까? 그것까지 보시면 좋은데 약간의 오늘 정도 하락은 이런 기사가 있는 것 같다. 그리고 제가 보기에도 충분히 어, 이해가 되는 기사이기 때문에 여러분들 저를 통해서 봤던 기사를 잘 기억하시면서 매수할 때 참고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물론 여러분들 팔라는 게 아니고 그런 기사가 나오고 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좀 아까도 어제 되겠지만 좀 주식을 팔아서 이익을 챙기는 게 좋아 보이니까요. 그렇게 하시면 좋을 것 같고 성대모 연구를 한 주니까 상관없는 거죠. 많은 분들 얘기하는 많은 분들.